자크 라캉은 어떤 면에서 현대 프로이드 학파 중에 수정주의자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 각도에서 수정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까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로이 셰이퍼도 수정주의자 중에 한 분이에요. 어쩌면 내러티브를 굉장히 중요시했죠. 이야기 중심으로 환자를 보는 어떤 면에서는 환자의 에이전시가 자기가 자기의 주인임을 주장하면서 서브젝티비티가 확장되면서 자기 삶에는 여러 옵션이 여러 라인의 스토리가 가능한데 그 중에 자기는 그 한 스토리만 소화하고 살았다는 쪽에서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돼가는 과정을 어떤 이 내러티브 중심으로 소화해내려고 하는 그런 이론을 세우신 분이죠. 그리고 어제 우리가 레발트도 수정주의자 중에 한 분이에요. 레발트도 과거와 현재의 관계들 간의 변증법적 상호작용 이런 쪽에 설명을 하려고 애를 썼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프로이디언이긴 하지만 이미 유럽에서 하이데거와 같이 철학을 공부했던 분이고 또 의학을 공부하고 여러 분야에 걸쳤던 분이기 때문에 정신분석 학계에 오셨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많은 좋은 자산들을 가지고 정신분석 학계를 조금 더 수정하는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났던 락강, 이분은 경험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언어와 사회, 상징적 구조, 이런 관계, 이런 구조들 간의 이런 구조들의 결정적인 역할이 잘 해석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마 우선 이해하기 어려운 이 락강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 보려고 하죠. 그래서 우선 가장 대표적인 프로이드의 수정주의자들 중에 이 세 분 얘기를 잠깐 했는데, 프로이드가 과거에 생물학, 바이올로지 중심이죠. 생물학적인, 특히 19세기적 생물학이나 어떠면 19세기 과학의 영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부분들을 어떠면 다른 여러 학문을 섭렵한 분들이 프로이드의 좋은 인사이트들을 합해서 조금 더 폭넓은 정신분석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죠. 아까 락강은 굉장히, 이분은 아까 얘기대로 의학과 초현실주의라는 이런 다른 분야에 능통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미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자산과 정신분석을 접목시키면서 아주 새로운 이론들을 만들어 내셨는데, 낙강 사상이 굉장히 접근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선 번역이 어려워요. 오늘 우리 발제자가 아주 용감하게 아주 좋은 번역을 했어요. 아주 명문의 미디어한 번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언어학과 문학을 통해 접근했기 때문에 독특한 문장, 그리고 말하는 스타일, 이런 것들이 아주 다른 사람과 아주 크게 차이가 나는 데다가 거기에 불어가 섞여 있죠. 우리는 불어에다가 영어 이거 다 합쳐서 어떤 프랑스의 문화, 영어 문화, 각각 다른 문화까지 같이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해석한다는 건 거의 지난한 작업이죠. 아주 애쓰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프랑스 특유의 지적 환경의 문제들, 그 당시에 프랑스 분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독특한 상황들, 그의 연구들은
불란서 지식인들의 특징인 개념적, 언어적 술수들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설명을 해요. 어떤 그의 지적 세계는 방대한 철학, 정치, 문학 분야의 참고 문헌들과 암시들, 그리고 경멸적이고 투정적인 태도,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명령과 반권위주의적인 저항,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는 글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글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여러 정서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의도적으로 모호하고 까다로우며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난해한 글을 쓰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의 목적은 자신의 사상을 명료하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을 새롭고 당황스러운 경험으로 내몰도록 고안된 소크라테스식 사보타주다. 뭐 이렇게 표현을 어느 분이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주는 글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전적이죠. 그래서 그것도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우리 동양에서 우리가 화두를 주는 것하고 비슷하죠. 그렇게 되면 화두는 우리 상식으로 풀리지 않는 어떤 것들을 주어서 지식이 아니라 어떤 인투이션을 가지고 여기에 접근하도록, 그래서 창의적인 생각을 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건데, 같은 어떤 도전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락강은 언어를 굉장히 중시했는데요. 락강 연구의 출발점은 프로이드예요. 그런데 다른 현대 프로이드언들과 다른 것은 락강이 보는 프로이드 사상은 1905년 이전의 것이에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꿈과 신경증의 해석과 말의 실수에 대한 해석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현상들에 대한 프로이드의 통찰이 언어가 경험 및 주관성과 갖는 관계를 이해하는 혁신적인 방식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프로이드를 자기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을 먼저 프로이드가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프로이드를 잘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어떤 그 상상계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상상계는 더 이매지너리라고 표현하는데, 두 개의 반복되는 사고의 흐름에 따라 형성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전형적인 상상 경험인 거울 단계에 대한 묘사에서 오는데, 아이가 자신의 움직임과 몸짓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이미지는 이게 이상화된 자신의 형상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울에 비친 이미지는 차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점점 더 복잡하게 연결되는 생각들과 감정들의 중심점이 되고 자아의 핵심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인간 욕망에 대해서 디자이어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게 이제 또 락강의 독특한 견해인데, 아이는 어머니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러기 위해서 그녀의 모든 것이 되고 싶어 한다.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조금 넓혀본다면 타인에게, 스스로가 타인의 모든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를 구현하는 게 아니고 타자가 욕망하는 모든 것을 구현시킨다는 개념이 되죠.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어린아이는 자기 스스로 가진 것을 실현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어머니의 욕망을 완성시키는 대상이 된다. 어쩌면 프로이디언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예요? 나르시스틱 익스텐션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떤 면은 낙강 얘기대로 한다면 부모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아이가 원래 그렇게 돼 가기 쉽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아이의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인간의 욕망의 본질 측면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런 낙강의 개는 우리 다른 쪽에서 본다면 어떤 캐로너나이나 위니캇이 얘기하는 트루 셀프, 폴 셀프하고 또 같은 얘기이기도 하죠. 아이는 어떤 경우에 환경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환경이 원하는데 거기에 환경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가는다고 한다면 이게 폴스 셀프를 살기 시작한다는. 폴스 셀프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의해서 부과된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어쩌면 낙강과 각각 다른 용어를 쓰고 있을 뿐이지 서로 같은 얘기를 우리가 한다고 이해해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낙강이 현대의 이런 정신분석학자들을 학파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거 굉장히 재미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분은 자아심리학은 자아와 그 결함들 그리고 그 발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상상적인 것들을 현실로 착각하는 일종의 사회심리학이다, 이렇게 평하고 있어요. 그 대상관계 이론은 자기와 타인들 간의 실제적이고 환상적인 관계들에 초점을 맞추는 대인관계적 허구의 심리학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꿈에 대한 낙강의 견해는 자아심리학과 대상관계 이론이 근저의 상실감과 결핍과 거세 등의 의미를 밝히기보다는 2차적인 정교화 과정을 거쳐 제시된 가면들을 끌어들여서 환상적인 이야기들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우매함을 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주체가 정신적 현실로부터 참된 현실로 전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정신분석의 과제라고 이분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의 언어에 대한 얘기는 언어가 개인적인 경험에 선재하며 경험을 형성한다고 상정한다. 아이는 언어 안으로 태어난다 라고 주장해야 돼요. 프로이드의 자유현상이 일상적인 대화와 마음속에 의도된 내용들을 꿰뚫고 속에서 작용하는 더욱 깊은 상징적 구조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공허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자유현상이라고 하는 게, 자유현상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깊은 상징적 구조들을 만나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크리스토퍼 볼라스 얘기를 했습니다만 락강도 마찬가지죠. 이 자유현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정신분석은 환자의 말 속에 의도되지 않은 의미들을 주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환자는 그 의미를 몰라요. 환자의 말 속에 이미 표현됐지만 그걸 모르는 것을 주석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환자는 자신의 말의 의미들을 이해할 만한 입장에 있지 않으므로 그러한 의미를 해독하는 것은 분석가의 몫이다. 그래서 분석가의
해석적인 자세가 강조되고 있죠. 그리고 라깡이 이해했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보면은 유아가 어머니와 함께 있던 원래의 상태를 어머니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낙원과 같은 것으로 묘사했다. 원래 상태를 낙원으로 보는 건 아까 우리 또 다른 분 얘기에서도 봤었죠? 조금 전에 우리 무슨 공부했었죠? 조금 전에 공부했던 분 이름이 누구예요? 코웃의 얘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코웃 프라이머리 나르시시즘을 얘기를 했었죠. 코웃이 프라이머리 나르시시즘 얘기했는데 여기에 라깡도 유아가 어머니하고 있던 원래 상태는 어머니가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패러다이스 같은 곳으로 생각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아가 어머니와 분리를 시작하면서 이 하빌의 상태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하빌은 아까 코웃의 용어를 빌리면 머지죠. 하나인 거죠. 어떤 현대적 심리학의 얘기로 한다면 심바이오시스를 얘기를 하겠죠. 라깡은 욕망을 성적 충동이나 욕구 이상의 욕구의 충족 이상의 것이다 라고 봐서 우리가 성적 욕구나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을 너무 하급으로 우리가 보고 인간의 본성은 그것보다 더 높은 것을 원한다 이렇게 보고 있죠. 라깡은 오이디푸스 이야기 안에서 욕망이라는 말을 충족될 수 없는 무언가 다른 것을 영원히 지향하는 갈망, 영원히 충족될 수 없는 일종의 실존적 회복을 소망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여기서 어떤 정신분석이 지금 철학을 만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아까 초현실주의라고 했는데 어떤 실존적인 회복을 우리가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언가 다른 것을 영원히 지향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고 어쩌면 영원히 충족될 수 없는 실존적 회복을 소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는 욕망은 사실은 프로이드가 얘기하고 있는 욕망보다 훨씬 큰 거죠.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인스팅트는 어쩌면 동물 이론이죠. 인스팅트는 원래 동물이 가장 발달되어 있죠. 우리는 확실하게 인스팅트로 무장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느슨하게 돼 있어서 오히려 동물이 되지 못한 중간 존재죠. 그렇다고 완전히 거기서 사실이 벗어나지도 못하고 이런 애매한 지점에 있는데 우리를 동물적인 어떤 이론으로 동물에게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인스팅트 티어리로 본다고 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는데 라깡이 보고 있는 우리의 욕망은 더 크게 보고 더 큰 것이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심오하게 우리의 욕망을 정의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가 성적 야망과 어머니와 연합을 포기하게 되는 것은 아버지의 존재 때문인데 라깡은 여기서 실제 아버지로서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를 부름으로 아이는 자신보다 앞서고 실제로 자신의 출생을 가능하게 했던 아버지와 그의 남근을 알게 되면서 어머니들의 의의 규칙들과 상징의 관계들로 구성된 법적인 사회질서 안으로 유도된다. 요약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는 만만치 않죠. 그렇지만 아까 라깡이 봤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표현이 다르지만 인터퍼스널 사이코애널리시스 쪽에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트루 셀프를 가지고 태어났다. 셀프 자체. 그래서 우리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그건 본능이 아니죠. 본능을 우리는 만족시키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라고 하는 점에서
인터퍼스널 사이코애널리스트도 같은 입장이에요. 근데 무엇이 트루 셀프인가 하는 것은 그건 어떤 면에서는 분석가마다 정의하기 하는 게 다를 수 있겠지만, 본능이 아는 어떤 것을 우리는 이미 타고날 때 우리 안에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휴먼 포텐셜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보는데, 이게 휴먼 포텐셜이 어쩌면 트루 셀프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점에서 그걸 락강은 또 다른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물학적인 입장에서 우리를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다른 인문학적인 입장에서 우리 인간을 이해할 것인가 하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락강의 정신분석은 아마 우리들이 그쪽 분야를 충분히 공부하지 않고는 쉽게 논평하기 어려운데, 다른 분들이 요약한 내용을 보면은, 피분석자는 그가 출발한 자아의식 안에서가 아니라 철학자들이 실제 존재 또는 실존이라고 기술하는 상태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의 자아는 꼭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덜 실체적이고 덜 투명하며 덜 의식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여기서는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존재나 실존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정신분석 속에서도 우리가 실존주의 정신분석의 학파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 학파들이 있는데, 실존을 중심으로 정신분석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견해들도 어떤 락강의 이런 부분과 서로 맥이 닿아 있는 부분일 수 있겠죠. 피분석자는 언어에 대한 자신의 관계를 매우 다르게 느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신을 그가 만들어내는 언어의 창조자임의 대리자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의식과 언어적 모체가 자신을 통해 말을 하는 하나의 매개체로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굉장히 깊은 얘기인데,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언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나를 사용하여 말을 한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매개체라고 하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게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무의식이 드러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분은 자신의 무의식과 언어적 모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자신을 대리자로 사용해서 표현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락강에 의한 분석 과정에서는 주체와 그 자신의 욕망 간의 관계가 아주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욕망은 좀 더 합리적이고 성숙한 관점을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명명되고 인식됨으로써 더욱 완전히 소유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욕망을 프로이드 쪽에서 봐서는 어떻게 봤어요? 욕망은 컨트롤 되어야 되고, 어쩌면 억압되어야 하는 게 욕망이죠. 욕망은 잘 통제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드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역동 파생물을 이고가 잘 디펜스하고, 어떤 슈퍼 이고가 또 견제를 하고, 그래서 외부 세계하고 잘 조화되도록 그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게 어떤 이고라는 이런 개념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욕망은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개념이 숨어 있죠. 그런데 이 락강이 얘기하는 욕망은 다른 차원의 욕망이기 때문에, 오히려 욕망은 충분하게 알려지고 인식하고 온전하게 소유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욕망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욕망 자체를 영원히 충족될 수 없는 일종의 실존적 회복을 소망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우리의 실존적 회복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무언가 다른 것을 영원히 지향하는 갈망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을 이렇게 조금 다른 차원의 욕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참으로 인간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있는 욕망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욕망을 충분히 실현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프로이드의 이론에 의하면 우리는 어차피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욕망 충족은 뭐예요? 그래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드라이브의 충족이에요. 긴장 방출이에요. 이런 개념에서는 그렇다면 이 긴장 방출이나 욕망 충족은 사회 질서하고 항상 부딪히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성적 욕망이나 공격적인 욕동이기 때문에 이게 있는 그대로 다 행동화된다고 한다면 사회 속에서 수용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항상 그래서 불안한 거죠. 어떤 욕동이 움직여질 때 항상 우리는 불안을 느끼는 거죠. 이 불안해서 그걸 방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가 봤을 때는 여기서는 타협형성을 우리는 하고 살아야 되는, 컴프로마이즈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에서는 우리가 방어하면서 한편에서는 욕망을 충족시키는 이런 타협형성. 프로이드의 원래 이 타협형성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극대화한 게 모던 컨플릭트 티어리 쪽에서, 이고 사이클 쪽에서 발전한 이런 현대 갈등 이론 속에서 찰스 브레나 같은 분은 이 부분을 더 또 명료하게 해서 우리는 이고, 이드, 슈퍼 이고 이렇게 인간을 이해할 게 아니고 우리는 갈등 구조, 우리 마음 안의 갈등과 타협형성으로 조금 우리의 정신세계를 좀 단순화해서 이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프로이디안 라인 쪽으로 따라가는 한은 거기서는 욕망 충족이라는 것은 그대로 충족해서는 안 된다가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항상 거기에서는 그대로 충족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욕망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필요하지만 그것은 또 사회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하는 것하고 있어서 이 구조 속에서는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죠. 그런데 아까 참자기를 실현한다거나 락강이 얘기하는, 락강이 정의하는 욕망을 실현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는 금지가 아니라 확실하게 이걸 실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캐런 호나이 같은 분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자기 실현이 아니고 폴스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닌 가짜 자기. 그러니까 우리 폴스 셀프를 우리 말로 뭐라고 하고, 허위 자기라고 할까요? 참 자기가 아닌 거짓 자기. 거짓 자기를 실현하는 쪽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온 노력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분은 보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주위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도 좀 잘 둘러보시면 내가 내 참자기를 위해서 살아왔는지, 내 트루 셀프를 실현하는 과정을 살았는지,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강박적으로 다른 사람이 원하는 내가 되고 싶어 했었는지. 락강의 얘기하고 다 통하는 얘기들이죠.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현해야 될 어떤 것이 있다죠. 그럼 락강이 얘기하면 락강이 정의하는 그 욕망 실현이에요. 캐런 호나이가 얘기하는 참자기 실현이에요. 이건 적극적인 실현이 리얼라이제이션이죠. 우리는 삶의 목적이 있잖아요. 삶의 목적이 분명해요. 여기서는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프로이디안 개념에 의하면 무엇을 이루어도 이것은 항상 타협형성이지 퓨어하게 어떤 것을 매진하기가 어려운 어떤 갈등 구조가 그 속에 내재되어 있어서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사회 구조에 맞는 선에서 멈춰야 된다가 이런 갈등 구조가 항상 내포되어 있고 이것은 해소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찰스 프렌나는 이 갈등 구조를 프로이디안 입장에서 이 갈등 구조를 이건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이건 있는 그대로 두고 대신에 방어를 최소화하고 만족을 최대한 그래 최소한의 만족과 최소한의 방어와 최대한의 만족이라는 용어를 씀으로써 본인의 갈등 이론 속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것을 이런 타협 형성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타협 형성이라고 보는 프로이디안 라인과 욕망의 실현이나 참자기의 실현이라고 보는 라인 사이에는 우리가 임상에서도 굉장히 큰 차이를 임상가들도 어느 라인을 따르냐에서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임상가의 마음의 자세도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다른 어떤 방향들을 나름대로 좀 소화해내면서 계속 관심 가지고 나는 어떤 삶을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그 이해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내 환자를 볼 때는 나는 어떤 삶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돕고 있는가 하는 걸 성찰하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